탈무드, 바로 얘와 하나를 읽으면서 어떤 책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가능한 조금 길이가 짧은 걸로 읽어야 어떤 책이 있구나 감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마킹을 해놨어요. 어떤 책을, 아니 어느 구간, 어느 시나리오를 좀 읽어드려야 할지. 자, 5줄? 6줄? 6줄이네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탈무드가 어떠한 책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봅시다. 제목, 자물쇠. 어머니는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이 말했다.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그렇게 잠그는 거지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란다.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와, 이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되게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읽었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감흥이 막 이렇게 오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탈무드의 이 짧으면서 6줄인가요? 이 짧은 구절을 읽었을 때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문을 잠그는 거 누구나 다 생각하기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문 잠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탈무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앞서 탈무드는 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탈무드는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기 이제 스펠링으로는 TAL 뭐 이렇게 쓰고요. 한글로는 탈무드라고 쓰는데 느낌으로는 남성 같지 않아요? 남성? 굉장히 뭔가 덥수룩한 수염의 그런 할아버지. 근데 사실 아닙니다. 남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성이 아니면 어떤 성인지 알겠죠? 성이라니까 이상하네. 여성. 역시 눈치 빠른 분들, 사실 여성도 틀렸습니다. 탈무드는 뭐냐면요, 탈무드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엮인 책이에요. 자, 여기 뒤 보면 좀 자세히가 나와 있는데, 자, 탈무드는 농업, 제사, 여자, 민법, 사원, 순결, 불순의 차례로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ABCD 다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50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책이다. 미슈나에는 토론이 없는데 미슈나에서 발전된 논이나 토니드가 바로 탈무드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슈나는 그 하나의 이런 내용을 기록한 그 무슨 옛날의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슈나는 AD 200년 이후에 구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고, 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탈무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묶인 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에 탈무드는 사람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마치 이솝무화처럼 말이죠. 제가 이거 찍고 제가 이솝무화도 읽었었거든요. 오래전에 애가 썼는데, 자, 이솝무화 이거 끝나고 이것도 이제 한번 읊으려고 해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솝우화는 많이 아는데 탈무드는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솝우화는 나중에 말하고, 자, 탈무드부터 한번 봅시다. 한 가지 더 봅시다. 아까 여러분 그 탈무드를 보고 굉장히 되게 놀랬잖아요. 그 문 잠그는 걸 어떻게 착한 사람들 위해서 잠글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거 보고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조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고 한 번 더 봅시다. 이번에는 오해라는 책이에요. 오해라는 제목이에요. 자, 역시나 탈무드 이야기고요. 한번 볼까요? 한 사나이가 버스에 올랐다. 그가 빈자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몸짓이 절구통 같은 부인이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의자를 둘씩이나 차지하며 앉아 있었다. 이 개가 한 사람 목의 자석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으므로 부인에게 양해를 구했다. 미안합니다만 이 자석을 비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게 대신 저를 앉게 해 주십시오. 이번엔 부인이 머리를 옆으로 절레절레 내저었다. 사나이는 화가 나서 그 강아지를 버스 창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나이가 그를 한심한 듯 바라보았다. 자, 이 뒤에 한 4줄 정도 더 이야기가 있긴 하거든요. 3줄이네. 자, 일단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버스에 탔는데 강아지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한 자리 차지하고 그 강아지 주인 한 자리 차지하고, 이 남자가 비켜주세요, 나 너무 피곤해요 했는데도 안 비켜줘서 강아지를 창밖에 던져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다른 승객이 던진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봐요. 그가 던지면은 뭐 그거 잘못한 건데 에이 찌찌찌찌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으나, 이 탈무드에서 나오는 여기서는 그 지점을 좀 지적하진 않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그림이 딱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 이제 강아지 주인, 강아지 여기 앉아 있나 봐요. 자, 봅시다. 세 줄로서 탈무드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갈지 봅시다. 나쁜 건 강아지가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요? 당신은 엉뚱한 것에 화를 내고 있군요. 마치 엉뚱한 것을 칭찬하듯이 말이요. 와, 저는 역시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감흥이 좀 덜해졌지만은, 이 탈무드 중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적잖이 그 큰 뭐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신선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론 이제 그 탈무드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정 이야기와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거든요. 무슨 이서부화도 그렇고 탈무드도 그렇고 사자성어, 고사성어, 뭐 기타 등등등등이 보통 우리 애기들 때 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이런 뭐 이서부화가 됐든 얘네가 됐던 한번 다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읽어보는 것도 조금 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제가 지금 탈무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직접 읽는 것 마냥 좋은 소리였겠죠. 탈무드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잠깐만요. 또 뭐 읽어줄까요?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좋다. 자, 여기까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이 그림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시각장애인이고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팡이 이렇게 하면서 앞에 뭐 장애물이 있나 없나 그런 그 행위를 하면서 건너가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는 일반 사람. 자, 소경의 등. 이 소경은 어떤 말이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봅시다. 한 남자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소경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다. 남자는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가십니까? 제가 아래 여기 한 3줄을 좀 가려놨어요. 탈무드는 이 그 일상적인 그런 생활 패턴을 어떠한 각도와 어떠한 생각으로 이거를 바라보냐, 그거를 되게 아주 신비롭게 지혜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마인드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생활도 달라지고. 자, 봅시다. 어떻게 이 소경이 왜 등불을 갖고 다니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릴게요. 적당한 그 대답 또는 적당한 솔루션을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세요. 자, 5초 지났죠? 자, 봅시다. 짜자자자잔. 소경이 대답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눈뜬 사람들이 소경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와. 여러분, 이런 그 상상 또는 이런 지혜를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되게 이제 AD 200년 그 후부터 작성된 책이라고 나왔어요, 탈무드가. 근데 되게 오래전이에요. 지금이 이제 2000년대가 넘었으니까. 그때의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21년이에요. 수많은 지식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틈틈이 촘촘하게 쌓여 있는 시대에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라면은 저도 이런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또는 이런 생각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포인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위해서 길이 잘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요라는 표시예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가는 행위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야기가 자물쇠, 그죠? 자물쇠를 잠그는 이유는 착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잠깐만. 두 번째 뭐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그 두 번째 이야기 그 뒤돌라기해서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소경. 이 탈무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되게 일반적인 상황을 특정한 그 키프레임 하나로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뭐 생각의 힘, 지혜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어나 수식어로 이제 바꾼다면은 저는 이거를 되게 지혜 또는 슬기로움이라 말하고 싶어요. 정말 탈무드는 지혜가 가득한 책 같아요. 제가 이거 물론 대충 이제 몇 개 꼭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만 그냥 이렇게 여러 번 한 몇 개 이제 읊어드린 거잖아요. 탈무드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이래요. 전반적으로 다 이러고 정말로 이게 애기 되었을 때 봤을 때 그런 이해와 그런 시각으로 본 거랑 이제 다 커서 내가 세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때 본다는 것은 정말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야기, 탈무드뿐만 아니라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멋져요. 근데 이제 오늘은 탈무드를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마침 여기가 손에 잡혔으니 이거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는 까닭. 이거는 좀 생각이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연세가 많으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감동이 될지도 모르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읽으면서 이 탈무드의 리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우는 까닭. 깊은 산 중에 훌륭한 운둔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의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어왔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생활하며 나아갔다.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 80세가 지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갔다.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푸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구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는지요. 자, 이제 훌륭하게 산 이 할아버지 현자, 보통 성인 현자 뭐 이렇게 부르죠. 이 멋진 분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가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야, 이 대화는, 이 이야기는 정말로 조금 이게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것에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지 않았나, 또는 내가 살면서 엉뚱한 것에 얽매여서 조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서 살지 못했나, 뭐 에베베 혀가 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훌륭하게 살아온 이 할아버지, 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하죠. 그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의 생활에 개입해서 뭐 그렇게 살아왔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